네, 두 번째 섹터 체크해 볼 텐데요. 두 번째는 액침 냉각 댓글 모음집 폴더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다양한 의견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LG U+도 액침 냉각에 관심을 점점 시장이 커지는구먼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GST와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고요. 올해 초에는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에서 자체적인 액침 냉각 기술을 공개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대기업들 점점 시장 진출 가속화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이어서 GB300은 완전 순행으로 전환됐다. 결국 공냉식은 없어진다니까 라고 올려주셨네요. 엔비디아의 GB300 이제 3분기에 출시될 예정인데요. 전면 순행식으로 냉각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제 AI 인프라 확산이 되는데 순행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액침 냉각 중장기적으로 투자 포인트 잡아갈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액침 냉각은 테마성이라 거래량도 없고 단발성에 상승한다. 물리면 힘들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전일에 유리기판도 하루 만에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죠. 빠르게 종목 장세 이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전략도 세워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다음 장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이 3조를 투자하면서 냉난방 사업에 참전, 결국 시장은 내 편이야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최근에 유럽 최대 냉난방 공조기업이죠. 플랜트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이로써 현재 보유자분들 기대감 점점 증폭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또 유리기판 다음은 액침 냉각 아닌가? 항상 패턴이 그렇던데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또 발열 이슈가 나올 때마다 유리기판 그리고 액침 냉각 이렇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요. 유리기판 최근에 부각받았다면 액침 냉각 쪽으로 수급 기대할 수 있을지 챙겨보시죠. 마지막으로는 AI 데이터 센터 전력 설비가 따라가면 액침 냉각이 안 갈 수가 없지. 앞으로의 시장 전반적으로 기대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본격적으로 어떤 인사이트 나눠볼지 두 번째 주주통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번째 주제가 공개가 됐습니다. 액침 냉각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시청자분들께서 갑자기 액침을이라는 반응도 내놓고 계세요. 자, 근데 저는 이제 주목한 댓글이 바로 이겁니다. 유리기판 다음은 액침 냉각 아닌가? 항상 패턴이 그렇던데 혹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얘기해보자 가지고 오신 건가요? 네, 사실 그 패턴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장에 어떠한 특정 섹터들이 순환매를 돌죠. 뭐 저번 주에 유리기판 관련된 시장에 순환매가 한번 돌았으면 이번에는 그 다음 순서로 액침 냉각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의 시장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 이와 연계해서 AI 반도체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를 보충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과 차세대 반도체 칩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액침 냉각 시장을 주목한 것은 사실 뭐 최근이라기보다는 좀 이전부터 많이 좀 주목을 했는데요. 엔비디아에서도 액침 냉각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을 듣고는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컴퓨텍스에서 그레이스 블랙의 300을 공개하면서 이 액침 냉각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좀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도의 이야기였는데 이번에는 좀 공식적으로 이 기존의 공냉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이 전면 순행 기술을 도입한 시스템을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어쨌든 이 순행 연경기 사용량이 좀 4배로 늘어남에 따라서 AI 추론이 50배까지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AI 반도체 칩이 만들어내는 시장에 대한 기술들은 더 확실시되고 있구나라는 시장의 분위기를 엔비디아가 도장을 찍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순행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칩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고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에서도 어느 정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술력이다라고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전에 공냉식, 그러니까 바람으로 식히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제한이 있었죠. 뭐 여러분들 뭐 가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뭐 데이터 센터까지 못 가보셔도 일부 기업의 뭐 서버실 같은 것만 가셔도 엄청 추워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거기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방식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물에 담궈서 시킨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 배터리, ESS 뭐 웬만해서 이 발열에 대한 문제가 있는 이 기술들을 이 액침 냉각 기술 하나로 통일을 시켜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상용화가 100% 이루어지고 웬만한 기업들이 다 이에 대한 부분들을 끌어안고 있는 건 아니지만 유리기판처럼 차세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섹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전망도 놓고 보시면 32년까지 약 연평균 한 22.6%의 연평균 성장이 또 전망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절대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시장의 흐름들 여러분들이 꼭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꼭 우리 이렇게 방송에서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뭐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동향 그리고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동향까지 살펴보셔도 이 액침 냉각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연구개발 이끌어내고 협력하려고 하는 분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한번 체크하신다라 그러면 이전에 HBM 시장을 아직 멀었지 않느냐라고 판단했던 그때가 지금의 액침 냉각과 유리기판 그중에서 액침 냉각이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설비가 가면 액침 냉각이 안 따라갈 수가 없지라는 댓글도 있었는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뭐 공냉 방식은 아무래도 열을 식히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순행식이 얘기가 많이 되는 것 같고 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가 또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 관점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따라가는 겁니까? 일단 이게 단발성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 액침 냉각이라는 게 아직 상용화 되지도 않았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가 5천억밖에 안 됩니다. 2040년 가야지 시장 전망이 한 42조까지 확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단순 기대감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지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전에 드렸던 GNC 에너지도 지금 관련주로 또 들어가 있어요. 사실상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비상용 발전기를 납품하는 기업인데 액침 냉각 관련주로도 또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실상 실체가 그렇게 뚜렷하진 않습니다. 사실 저는 유리기판이랑 비교한다고 하면 유리기판이 낫죠. 아직까지 액침 냉각 같은 경우는 상용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실적까지 반영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채팅창에서 데니리님 같은 경우도 비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장점은 너무 많아요. 사실 액침 냉각 같은 경우는. 근데 단점이 이제 구조적인 설계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비용이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사실상 큰 시너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저는 액침 냉각 같은 경우는 지금 단순 기대감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로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관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방향을 약간 틀어서 이 얘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유사들 같은 경우에 윤활유 부문에서는 뭐 흑자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최근에 윤활유를 기반으로 한 액침 냉각 사업에 뛰어든다라는 기사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실제로 뭐 납품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이 액침 냉각 물로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윤활기 기름을 통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정유사들의 새로운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빼놓아서는 안 되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액침 냉각 시장에서 이 특수 윤활유는 이 전체 시스템 중에 핵심 요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일부 주요 글로벌 정유사들이 빠르게 이 액침 냉각유 시장에 뛰어드는 부분들도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좀 체크해볼 요소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입장에서 우리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S-오일이라든가 GS 칼텍스 이런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뭐 산업용 윤활유라든가 절연유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이미 해외 기업인 뭐 3M이라든가 뭐 쉘오일이라든가 뭐 GRC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액침 냉각유 시장을 선점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벌써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국내 기업은 상용한 부분들이 뭐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 M무브도 관련해서 액침 냉각용 절연유 상용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 국내 기업들도 이제 이 시장에 발을 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특수 윤활유가 왜 필요하냐면 단순히 이제 오일이 아니고 이 절연성과 열 전도율 그리고 장기 안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이 고부가 정밀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기술력을 갖추고 있거나 이 제품을 상용화할 수 있는 기업들의 먼저 선점이 또 주어질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좀 더 크게 주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매우 좀 중요한 시장의 한번 재료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액침 냉각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물에 담그는 게 아니에요. 특수 윤활유에 담그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한 핵심 요소로서 우리 국내 기업들의 지금 진출하려고 하는 노력들 한번 여러분들이 꼭 추적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 함께 나눠보고요. 이제는 실적 발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열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그 결과 함께 만나보시죠. 성률대 흥태윤 팀 간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5월 말인데요. 자, 과연 오늘장 기준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시죠. 어제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931대 879. 양 팀 모두 다 어제보다는 수익률을 더한 모습이고요. 하지만 격차가 크게 줄진 않았습니다. 52%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개인별 기여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김태윤 매니저가 막판 1등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요. 541%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성하준 매니저가 461, 송률 매니저가 418%로 2위와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는 김응태 매니저입니다. 다음은 매니저별 탑5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도 언급이 된 종목이죠. GNC 에너지 여전히 고가권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2%라는 수익률이 더 더해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기대를 갖게 만들고요. KX 인더스트리와 더불어서 삼성물산 오늘도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36%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화오션도 고점에서 횡보 중입니다. 자, 다음은 성하준 매니저의 탑5 종목들 보겠습니다. 자, 1위와 2위 종목이 오늘 최고가를 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건설 오늘 무려 6% 넘게 상승하면서 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고요. APR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고가가 12만 원 선까지 돌파한 모습입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66%를 기록하고 있고요. SY스틸텍, 핑거, HJ, 중공업까지 탑5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리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송률 매니저님 어떤 종목 먼저 볼까요? 예, 삼성물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씀드릴 때 건설주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부정적으로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주가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위치였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앞전에 비해서는 많이 최근에 거래량도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저희 방송에 4월 3일 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디를 좀 주목하셔야 되냐?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인데 지금은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약간 윗꼬리가 달렸는데 사실상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50%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50%는 전고점 부분 17만 원까지는 갖고 가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성물산 실적도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이 매수일이 4월 4일이었는데 굉장히 좋은 지점에서 매수가 돼서 현재 좋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 볼까요? 예, JYP 엔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반등 모습이 많이 연출이 됐었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올해 연초 대비했을 때 4대 엔터 회사 중에서 가장 적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조금 비교적 저평가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종가가 74,600원인데 전체적인 흐름 봤을 때는 아직도 저렴한 축에 속합니다. 지금 가장 비쌌을 때가 언제냐면요. 7월 25일이죠. 2023년도 이때가 14만 원대까지 갔는데 지금 또 어떤 시즌입니까? 대학교 축제하고 있고 월드 투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성수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종목 리뷰해봤고요. 자, 성하준 매니저님 뭐 현재 2위이긴 한데 네. 지금 뭐 최고가 랠리를 펼치는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네네. 1위를 어떻게 좀 도전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시장 입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도전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기를 두들겨 보는데 네.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차라리 뭐 대선이 지난주에 끝났으면 모를까 다음 주에 있다 보니까 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지금 1, 2위 종목들이 최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APR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APR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 어느 정도 고점 부근에 다다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봉 차트에서도 직전의 고점 뭐 더 이상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보기에는 어느 정도 좀 시장의 수급이 이제는 좀 이동의 가능성, 그러니까 차익 매물에 대한 가능성이 일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름 고점 부근 또는 조정받는 구간에서는 좀 분할 매도 대응을 하시면서 비중을 좀 줄여놓으셔라. 그리고 혹시라도 주가가 또 추가적으로 차익 매물 맞고 밀리게 되면 차라리 다른 화장품 업종으로 좀 수급을 좀 이동시켜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여러분들한테 또 추가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주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뭐 글로벌 시장의 확장에 대한 부분들, 실적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 일부 증권사에 대한 기대감 같이 쏠려 나오고 있고 최근에 모건 스탠리에서도 APR에 대한 지분을 5% 확대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리다 보니까 뭐 호재가 겹치는 분위기가 계속 나오면서 신고가 갱신을 계속 이끌어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 포지션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고점에 신고가 랠리를 가져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 특히나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붙어 있고 이 정도의 시세 분출이 나왔다라 그러면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앞으로 나올 2분기와 하반기에 대한 실적 전망까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선반영돼 있다는 관점에서 보시면 이제는 차익 실현하시고 화장품 관련 종목들 중에 실적 바닥 딛고 반등하거나 해외 진출하는 새로운 종목들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로 차라리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현재는 저는 여전히 매도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삼성물산, 현대건설 이전에 두 분께서 같은 방송날 나란히 가지고 오셔서 제가 두 분 꼭 이렇게 가져오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둘 다 나란히 잘 가네요. 네, 맞습니다. 예. 리뷰 좀 부탁드립니다.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어쨌든 소형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붙었죠. 사실 그 전에 이제 송길 매니저님께서 주제 주셨을 때 이제 건설에 대한 부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물론 건설에 대한 부분도 시장 업황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당연히 같이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이었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24년도에 영업 손실을 일정 부분 프로젝트가 좀 어느 정도 무너짐에 따라서 볼 수 있던 손실을 그냥 일정 부분 다 반영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적 쇼크라는 것은 결국 바닥을 디뎠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자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에선 현대건설에 대한 수주와 현대건설에 대한 기업의 경쟁력을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이 프로젝트에 대한 영업 손실은 충분히 회복이 가능한 바닥 구간이다라는 점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편입을 했던 종목이었는데, 여기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역시 현대건설이 계속해서 수주받고 유지하고 있던 소형원전에 대한 이슈까지 같이 붙어주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차익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자리인데요. 주봉상에서 느낌을 보더라도 지금 직전에 고점이었던 부분들을 주봉상에서 크게 시세 분출하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정 구간 조정받으면서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수익을 줄여들 바에는 이 정도는 고점에서 비중을 절반 정도는 줄이시고 그 이후에 추가 대응하시는 게 낫다라는 점에서는 지금 고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 실현하시기 좋다. 그래서 목표가 도달한 만큼 고점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저평가되는 종목 바꿔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두 종목을 만약에 방송을 보시고 노려보셨다면 꽤 달달한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런 좋은 수익률을 내줄 수 있는 후보 종목들을 만나봐야겠죠. 두 분의 탑픽 종목을 만나볼 텐데요. 어떤 종목들 가지고 오셨는지 바로 보겠습니다. 자, LG 생활건강이 나오고요. 가스통이라는 애칭이 붙어있는 GST까지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한 종목씩 선정 이유를 들어볼까요? 예,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화장품 사업 부문이 나름대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 중에 41% 정도가 화장품 사업부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지금 종가가 32만 4천으로 마감을 했는데 한때 잘 나갈 땐 77만 원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중국향 매출이 감소를 하고 있고 중국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저평가가 되는 위치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저는 중국 쪽에 많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면요, LG 생활건강이 중국 쪽 매출이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리포트를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그널로 나오고 있어요.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 기대감은 더해질 것이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음료 부문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전체 매출 100% 중에 26% 정도가 음료 사업부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신제품 요즘 판매량이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더해질 수가 있겠고요. 한때 잘 나갈 때는 영업이익률이 15%까지 갔었던 LG 생활건강이 지금 한 6에서 7%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바닥권에 있을 때는 약간 중장기적 관점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LG 생활건강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100만 원 이상대에서도 늘 많이 보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어느덧 30만 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지난 4월에는 또 30만 원이 뚫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지금 32만 4,500원. 그러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예, 최근에 이제 윗꼬리가 살짝 달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35만 원대인데요. 라운드 픽이죠. 목표가는 35만 원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30만 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 35만 원, 손절가 30만 원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은 오늘 주제이기도 했던 액침냉각과 관련해서 가지고 오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액침냉각 시장이라는 게 아직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야, 이거 아직까지는 좀 너무 가까운 미래가 아니지 않나, 좀 먼 미래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비용에 대한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비용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부담은 될 수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신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비용 문제는 신규 데이터 센터 쪽으로 넘겨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교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실체 있는 GST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GST가 가지고 있는 액침 냉각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인정을 많이 받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체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최근에는 LS 일렉트릭과의 협업이 부각됨과 동시에 이전에 LGU 플러스와의 협업도 부각이 되면서 CES에서 공개했던 경험도 있는 기업이죠. 그렇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대한민국 주요 액침 냉각 기술 갖고 있는 기업들 중에 탑2의 흐름을 가져간다라 그러면 GST랑 KN솔인데, 그 중에서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까지 이어진다? 그럼 엔비디아의 칭해를 받을 수 있는 이 GST에 대한 흐름도 여러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잠깐 또 이야기 나눠보면요. 지금 GST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액침 냉각 기술에 대한 분위기가 좀 잡혀 들어오면서 시세 분출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시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좀 조정받는 구간에 들어갔는데, 지금 보시면 추세 이탈하는 부분 없이 그냥 완만하게 저점 높여가는 모습 나오고 있죠. 이거는 특정 재료가 바닥에서 받아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가 보는 관점에선 이번 주 목요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얘기하면서 전망 얘기할 겁니다. 물론 컴퓨텍스에서 다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 전망 속에 액침 냉각 시장에 대한 관점이 또 한 번 들어간다라 그러면 충분히 시세 분출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GST는 지금 지지받는 자리에 한번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 관점에서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GST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불과 2주 전에 2만 원을 넘기면서 기대감을 한 번 더 키웠던 GST인데 지금 18,000원 선이거든요. 자,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까요? 네, 일단 GST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분들하고 또 오랫동안 또 계속 AS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일단 조금 짧게 잡을 거예요. 그건 좀 길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목표가는 일단 21,000원 선 잡아드릴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테마성 흐름이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2일차 목표가의 테마성 흐름으로 단기 수급 끌어안고 추가 급등이 나온다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1차 목표가에서 전량 수익 실현하는 대응을 해보셔라. 그래서 목표가는 21,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직전 저점 라인에 지지받고 있는 그 지지 라인 깨면 큰일 난다. 16,000원 선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2주 전에 고가가 29,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그거보다 100원 더해서 목표가는 21,000원. 이때가 오면 전량 익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 실현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16,000원으로 잡아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편이 모두 다 마치고요. 이제 못다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두 분의 밴드와 무료 방송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대선 이후부터는 전반적으로 수급이 분산되면서 증시가 우상향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우리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 종목을 잡으셔야 되는데요. 제 밴드에 이런 빛보지 못한 종목들 많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속률 검색하셔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밴드에서 속률 검색하시면 좋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성하준 매니저님. 네, 매번 같은 흐름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이어서 8시부터 1시간 정도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 풀어드릴 건데요. 이 액침 냉각 시장에 대한 핵심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력 설비 시장에 대한 종목들 많은 내용 풀어드리겠습니다. 조기 대선 TV 토론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하이라이트로 보시고 돈 벌기 위해선 지금의 시장에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8시에 과연 시청자분들이 어떤 걸 선택을 하실지 성하준 대 대선 토론 대 신의 한 수가 되겠네요. 좋습니다. 한번 시청률로 저희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총회 준비된 순서 모두 마치고요. 이제 신의 한 수가 바로 이어집니다.